아, 그럼 재현쌤이랑 한 거야? 네. 아, 오케이. 그럼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한테 게임 새끼라고 검색. 아니. 자, 봅시다. 수라. 그래서 수라가 무슨 뜻입니까? 야, 이거 대답하면 그렇게 오할 일이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불교죠. 불교 용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아수라장이다라고 할 때 아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어차피 학교에서 치는 시험 스타일 자체가 물론 이제 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내시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수능국어 스타일로 문제가 좀 나오죠. 자, 그래서 물론 이미 읽어봤던 지문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완전히 100%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글을 읽는 게 좀 잘 읽는 게 필요할 텐데 어찌됐건 시라고 하는 것이 화자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가 어떤 정서랑 이 어떤 태도와 정서를 왜 이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느껴져? 요 무심한 행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못 느낀 거야. 방해꾼 좀 많네. 자, 죄책감 없이 이제 문 밖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차디찬 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차디찬 밤도 좀 중요하긴 하다, 그쵸? 자, 어느 사이엔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어요. 나는 가슴이 짜릿한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문학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가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정서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정하면 안 되는 게 이 짜릿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정서인지 지금까지 읽으면 알아 몰라? 모릅니다. 맞죠? 이 짜릿하다가 이거일 수도 있잖아. 내쫓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지? 자, 근데 사실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짜릿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쩌릿한 겁니다. 맞죠? 슬픈 거. 자, 그래서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서러워한단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느꼈던 정서의 실체야. 맞죠? 자, 이 짜릿한다가 자소 잘 돼 있네. 내가 맨날 이거 필기해 주나 거의 똑같이 돼 있는데. 자, 나는 가슴이 짜릿한데 이 짜릿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서럽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표시가 나고요. 서럽고요. 자, 근데 서러운 이유, 일단 첫 번째, 찬 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서러워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큰 어떤 새끼 거미 하나를 쓸어버렸어. 쓸어버렸더니 그 자리에 뭐가 왔어요? 그것보다 좀 큰 거미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거미랑 큰 거미를 무슨 관계로 보는 겁니까, 지금? 부모와 자식 간. 그렇지. 그러니까 가족 간으로 보는 거죠. 가족 간으로. 자, 그래서 가족 간으로 보니까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가족 간으로 보니까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내가 또 이 큰 거미를 쓸어버리면서 서러워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그러니까 아픈 가슴이 싹기도 전이래요. 싹기도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라앉기도 전이야. 그 슬픈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만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아주 약하고 여리여리한 이 새끼 거미가 와가지고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또 아물거린답니다.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대요.
자, 지금 정서가 서러워한다 해서 지금 가슴이 메인 듯하다 로 넘어왔습니다. 자,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 할 이 작은 것은, 이 작은 것이 뭐야? 무척 작은 새끼거미죠. 자, 이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어떻게 한다고? 서럽게 합니다. 정서가 지금 비슷한 정서 이렇게 누적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층적으로 서러워한다, 가슴이 메인 듯한다, 나를 서럽게 한다. 그 다음 나는 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종이에다가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가지고 얘를 문 밖으로 휙 쓸어버리며 이것에 엄마나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면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뭐 한대요? 슬퍼한답니다. 자, 서러운 감정에서 또 슬퍼한다라고 또 감정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되게 많이 드러내주는데 내가 요 시 읽히고 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슬퍼하는데? 거미 가족들을 잘 쓰고 있어. 근데 거미 가족들을 결국 만나게 했잖아. 내가 쓸어버려서 밖에서 만났잖아. 만날 거잖아. 근데 왜 슬퍼? 찬 곳에서 만나게 해서 아, 찬 곳에서 만나게 해서 추울까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거야. 그치,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데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보냈잖아. 그치? 근데 왜 슬픈데? 일단 문 밖으로 버렸으니까 문 밖으로 냈으니까. 계속 찾으러 오니까 거미가 죄책감? 일단 첫 번째 죄책감은 일단 맞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찬바퀴우기도 하고 하긴 한데 내가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 맞지? 내가 한 번 쓸어버린 다음에 계속 생긴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슬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 말고 또 거미가 불쌍해서 말고 왜 슬플까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뭐 해서? 손으로 해서 내가 곱게 보내줘야 되는데 손으로 보내드렸던 게 좀 마음이 아팠다. 좀 그렇다. 뭘까요? 가족끼리 해가지고 자기 상황을 거미에 대입해. 그러면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제 완전 가족과?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슬퍼한다, 서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대상이 안타까워서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꼭 가족 공동체만 생각해야 될까요? 내재적으로 읽는다고 생각해봐봐.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외재적으로 읽었을 때,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읽었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보기가 안 나와 있으면 이 시를 그렇게 읽을 거야? 그럼 이 사람 왜 슬픈데? 라고 했을 때는 지가 가족끼리 있지 못하니까 너네, 내 힘으로 만든 너네를 찢어버린, 내 힘으로 너네를 찢어버린 너네라도 춥긴 하지만 가족끼리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정서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내재적으로 읽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 시대적인 것과 관련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답변해주세요. 자, 우리가 시대적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 없이 내재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슬퍼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는 제발 만났으면 좋겠어. 점점점. 괄호 열고. 난 그러지 못하지만 괄호 닫고. 다 여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 이제 시를 읽을 때도 어떤 그런 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 부분에 있는 이 정서를 여러분들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가 흔히 시대적 배경이라고 한다, 그치? 자,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거미 가족을 무엇에 대입할 수 있다고? 무엇을 거미 가족에 대입할 수 있다고? 내 가족
우리 가족이요? 나요. 아, 나가 누군데요? 하자. 아, 화자? 작가?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 그러니까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이면 시대잖아, 그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는 언제 시대야? 일제강점기, 맞죠? 일제강점기에 해체된 가족 공동체가 이제,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이제 이 우리 민족이겠지, 맞죠? 그 우리 민족을 여기 이제 거미에 대입시켰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를 왜 썼을까요?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들 그러면 가족 공동체 해체된 사람 안 살아? 혹시 할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 잘 없죠 요즘에. 그럼 가족 공동체 해체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슬퍼요 혹시? 아니요. 안 슬퍼요. 아 슬퍼? 할머니 보고 싶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슬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서럽지 않단 말이야. 맞죠? 근데 우리 사람 왜 이렇게 서러워하는데? 강제적으로. 오, 일리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헤어진 게 있어요. 또, 자기가. 응? 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 직전에 무슨 시대였어? 조선시대. 산업은 어떤 산업? 농사. 그렇지, 농업. 맞죠? 농업을 하던 산업, 이제 농업이 주 산업이던 시절이었어요. 농업이 주 산업이던 시절에는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뭐였어? 노동력이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농촌 생활을 할 때는 대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생활을 몇백 년, 그냥 1000년 넘게 해온 거야. 맞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던 생활을 갑자기 불어닥친 근대화라고 하는 바람에 뭐 한 거야? 다 흩어지게 된 거란 말이야. 다 끊어지게 된 거야. 멀쩡했던 우리 논밭이 갑자기 도로로 변해버리고, 그것도 심지어 내가 도로로 변했다고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다 일본 거 돼가지고 지들끼리 막 바꿔버리고, 멀쩡히 농사 짓고 있던 논밭 다 없어져 버리고, 농사 열심히 했더니 다 뺏어가 버리고, 맞지? 자, 수탈 심해지고 이러면서 가족 공동체들이 점점점 헤어지게 됩니다. 일제가 아니었으면 안 헤어졌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화가 아니었으면 안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뀌어 갔다면 또 안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의지랑은 상관없이 한 번에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조선사회에서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동네를 벗어날 일이 없어.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더 그렇지. 여성들이야 이제 우리 취향전 저번에 읽었지만 뭐 시집가면은 딴 동네 가서 살긴 하잖아. 맞죠? 그런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하면.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경험이라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게 한 명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한테 다 일어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느꼈을 그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는 어떤 의도로 쓰였어? 위로하고자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 위로하고자. 자, 그래서 지금 사회문화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야. 자, 그때 이제 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뭘 하고자, 위로하고자 거미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거미한테 뭘 투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투영하는 부분 어디에 나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하면서 소망을 드러내죠. 맞죠? 자, 그래서 그가 자신이 자수 없어 혹시? 이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봅시다. 자, 그래서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거기다가 사실은 거미에게 투영하는 건데, 이 거미에게 투영함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준다? 이 우리 민족에 대한 위로를 느끼게 해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제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표현상의 특징 몇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요거 끝낼게요. 자, 그래서 기뻤어 순간. 됐어. 자, 봅시다. 자, 지금 차디찬 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미 가족이 거기에서 만나게 될 거거든. 맞죠? 밖에서 만나게 될 거잖아. 근데 그곳이 아주 차디차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녹록치 않은 아주 험한 현실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찢어놓은 니네 가족들이 여기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디찬말이 상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일제강점기의 아주 험한 현실이지. 그래서 이 거미 가족이 처한 이 비극성을 부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밖에가 내쫓아가지고. 그게 마치 일제강점기에 놓여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 같은 거야. 그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 점점점 정서의 심화. 우리가 정서가 점층적으로 점점 심화된다 라고 얘기하죠. 말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백석 씨는요, 여러분들 그 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길어, 말이 길어요, 문장이.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저기 종결음이 있죠. 종결음이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선지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백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장황하게 문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의 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본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사실은 좀 쉬운 작품이긴 하죠. 왜냐면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작품이.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여승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것도 전에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어? 아니면 수업 시간에 했었어? 오케이.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 올림푸스 교재에 있기도 하지 않아? 맞지? 금시 초문이야? 잘 모르겠어. 이게 2019년이라 가지고 기출이라 가지고 너네 기출에 그 너네 교재에 2019년 기출이 있는지 모르겠네. 얘네 기출 연도별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없었어? 올림푸스에? 모르겠어. 열심히 안 했지. 아니 이시를 바뀐 봤는데 어. 올림푸스에 있었는데. 올림푸스에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시험에 보면. 나왔어요 갑자기. 시험에 나왔다고? 네. 시험에 나왔어서? 시험에 나오지 나오지 않았어? 않았는데. 중간고사 때? 진짜인데? 언젠가 나왔던 것 같아요. 1학기 아 1학기 때 나왔었어? 응. 아 진짜? 그럼 또 나올 리는 없겠네. 너네 1학기 때도 그럼 부교재 가지고 작품들 막 읽고 뭐 했었어?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나온 거야? 수업 시간에 연습을 했었어. 아 학교 수업 시간에? 네. 아 그러면 갑자기 아니네. 그 김가였었는데 첫 시간에 신입과는 여기서 봤더니 허경쌤도 이거 하셨어요. 객관적 선거를 설명하면서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요게 시 중에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시는요 거의 1인칭 문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시의 주인공이 보통 누구야? 나야, 맞지? 또는 이제 나와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 어떤 대상들이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나오냐면 여승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마치 3인칭처럼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여승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승의 이야기를. 그래서 마치 관찰자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승은 학점하고 절을 했대요. 자 가지취의 냄새가 났답니다. 자 그럼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치 나무 풀 냄새가 났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은 보통 어디에 있어? 산 속에 있지. 어디 들어온 지 오래됐다? 절에 들어온 지 오래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속세를 떠난 지 오래됐다. 자,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요, 우리가 뭔가 단서를 찾아간다는 생각으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며, 맞죠? 자, 그럼 이 낯은 누구의 낯을 말하는 거야? 여승의 낯을 말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낯, 화자가 보기에 어때 보이는 거야, 지금? 쓸쓸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뭔지랑 상관없이 화자가 바라보는 이 대상이 지금 쓸쓸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그냥 쓸쓸한 거야. 알겠죠? 자, 이 사람 일단 쓸쓸해. 그 다음에 뭐 했어? 늙었어. 그래서 이 모습을 봤다. 나야, 나. 관찰자의 입장으로. 내가 뭐 했는데 갑자기 서러워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나의 서러움의 원인은 뭐 때문이야? 이 사람의 쓸쓸함과 늙음 때문이야. 맞죠? 그리고 이제 사실 뒤에 나오지만 또 다른 사연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대요. 아주 이제 빼짝 말라있는 어떤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답니다. 옛날에. 자, 이 평안도 어느 산 김전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 약간 좀 뭐 탄광촌, 금광촌 뭐 이런 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옥수수를 하나 샀는데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딸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데리고 있었고 가을밤 같이 차게 울고 있었답니다. 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이 섣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벌 일하러 나간 일벌처럼 일터로 나간 지압이 남편이죠. 남편 기다려 10년이 갔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남편 어디로 어떻게 됐다? 남편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남편은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왔다잖아. 맞죠? 자, 10년이 지났고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무슨 말이야? 딸도 죽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사연을 지금 화자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화자가 이 여승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시점으로 따지면 언제야? 지금이야, 지금. 맞죠? 시간으로 따지면. 자, 그런데 평안도 어느 산부터 나오는 요거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과거인데 평안도 어느 산의 금전판에 과거에 내가 예전에 어떤 여인을 한번 본 적이 있어. 근데 이 여인이 남편도 있고 딸도 잃었단 말이야. 이 남편도 있고 딸도 잃은 이 여인이 지금 내 눈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합장하고 절하고 있는 여승이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린 딸도 죽었고요. 산꽁도 서럽게 우는 슬픈 날이 있었대요. 객관적 상관문은 이거 산꽁이 얘기하면서 했겠네. 맞죠? 자, 실제로 얘네가 서럽게 울 순 없잖아. 그치? 자, 여기 서러운 건 누구 감정이야? 화자의 감정이지. 맞죠? 화자가 이 여승의 사연을 보면서 서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산꽁도 서럽게 울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하고 무엇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동일시라고 얘기하죠. 정서의 동일시. 근데 이 시 보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야,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여자가 이분이 머리를 잘랐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뭐처럼 떨어졌답니까? 눈물방울처럼 떨어졌답니다. 맞죠? 왜 그런데? 남편과 딸을 잃은 상실감이 있겠지.
맞죠? 그거를 지금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뭐야? 모든 가족을 다 잃은 거야. 맞지? 모든 가족을 다 잃은 채로 자신이 혼자 남아서 어디로 들어간 거야? 지금 산속에 절로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이렇게 된 지 오래됐다 이 말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여인의 머리 오기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가 뭐야? 이제 머리 자르고 절로 들어온 날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과거야, 과거.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하는 요 부분만 현재고요. 여기에서 뭐로 넘어가? 과거로 넘어가는 지금 역순행적 시간 구성이 짜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뒤에 보기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백석 씨는 이 백석 씨를 우리가 보면서 해체된 가족 공동체 막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백석 씨에 나오는 어떤 이제 가족과 헤어진 어떤 존재, 가족을 그리워하는 존재, 이런 존재들은 전부 가족 공동체가 어떤 붕괴된 어떤 그 현실에 있는 존재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요 여승을 바탕으로 보자면, 자, 이 여승은 자기가 가족을 다 잃고 어디로 온 거야? 지금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이 여승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때? 굉장히 서러워요. 서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여승의 모습에는 뭐가 담겨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모습이 여기 담겨있다. 그래서 이 여승의 모습을 보면 서러워한다는 건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서러워한다는 것과 같다고도 외제적으로 읽으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시 자체는 한 명 개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승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 다음 나와봅시다. 이거 가재미 읽어봤나요? 그러면 가재미 읽어봤어? 지금 보니까 대부분 안 읽어봤다 손. 가재미 처음 본다. 아, 읽어는 봤어? 뭐야? 그럼 읽어봤다 손. 가재미 읽어봤다. 읽어봤고. 그래, 이거 올림푸스에 있었던 거 같아. 아, 이거 올림푸스에 있었던 것 같아? 이거 두 개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똑같이 나왔겠지. 왜냐면 올림푸스 기출 모아놓은 거니까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봅시다. 가재미가 뭐야? 가재미. 가재미. 가재미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맞죠? 자, 여기에 사람을 가자미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가자미라고 얘기할까? 말라.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말 안 할 테니까. 자,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답니다. 어떤 여인이 누워있대요. 뭐하고 있어? 암투병 중입니다. 자, 시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자를 중심으로 읽는데 이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 맞지? 자, 지금 상황. 병실 안에 어떤 여인이 누워있어요.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누워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 누워있는 모습을 가재미라고 얘기한 거야. 맞죠?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가재미처럼 누워있으니까 나도 가재미처럼 누운 거겠지. 맞죠? 자, 가자미가 가자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냅니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윈 그녀가, 자,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윈 그녀가 옵니다. 그녀는 뭐만 보고 있느냐?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투병중, 그녀는 뭐만 보고 있어? 죽음만 보고 있어. 나는 뭐만 보고 있어? 그녀가 살아왔던 날들만 떠올리고 있어. 맞죠? 자, 그러면서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물속 삶이 뭐겠어? 과거에 이제 에너지 있게 살아갔던 그런 삶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왜 좌우를 흔들며 물고기처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맞죠? 가재미가 살아가듯이. 자, 그래서 지금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삼든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의 가격, 가게, 몇 대의 이 가게,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나왔죠. 네, 집안을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내가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이 지금 이런 날들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대요. 자,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집니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대요. 왜? 그녀는 아까 뭐 보고 있다 그랬어? 그녀는 뭐만 보고 있다?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그러니까 죽음 바깥의 세상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걸 안대요.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깜깜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서 그녀의 옆에 가는 거죠. 옆에 가서 그녀의 물속에 가만히 눕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물속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녀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이 다르잖아, 지훈아.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라고 하는 건 그녀가 살아왔던 그 삶 안에 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그녀의 삶 속으로 이제 스며드는데, 그게 그녀가 지금 물속 생물이니까 내가 적셔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한쪽 눈이 다른 쪽으로 쏠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올라붙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깜깜하게 쏠려버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왜 죽음밖에 볼 수 없어요? 쏠려 있어서 안 있다. 왜 쏠려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안 들려요. 실명 아닙니다. 눈은 두 개 다 살아있어요. 한쪽으로 누워 있어서. 한쪽으로 누워있어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누워있긴 한데 왜 쏠렸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한쪽으로 누워있으면 눈 두 개 그냥 당연히 거기 있는 거잖아. 근데 왜 한쪽 눈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어? 어? 지금만. 한쪽으로 못 봐서인데, 야, 이게 얘기하면 가자미의 생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미가 생긴 모습은요, 일반적인 생선이랑 좀 다르죠. 맞죠? 일반적인 생선은 이렇게 나아가니까 눈이 어떻게 달려있어? 여기랑 여기 달려있어요. 맞지? 앞판이랑 뒷판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야. 그런데 가자미는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눈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는 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쪽밖에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 눈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어류는 다 이렇게 눈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눈이 이쪽으로 쏠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사람은 당연히 눈이 이렇게 있지.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자미처럼 눕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다른 어류랑은 다르게 얘는 이쪽밖에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밖에 못 봐? 그녀가 살아온 삶밖에 못 보는 거야. 그 사람은 뭐밖에 몰라? 자신의 죽음에 다가오고 있으니 죽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밖의 세상은 바라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 가자미가 생긴 모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 시를 통해서 그러면 전달하고 싶은 건 뭔데, 이 그녀라고 하는 어떤 대상,
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봅시다. 가나.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여기 다시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가에는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는 게 나왔어. 어디에 나왔어? 아까 산공도 서럽게 오른 날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맞지? 자, 그 다음 나에는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한 게 있어 없어? 어디 쳐다봐. 나에는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자미랑 뭐 뭐씩 해서 자연물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가자미는 그럼 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자연물의 대상을 이입한 건 나오지 않아요. 감정을 이입한 건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감정이 이입한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가자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뭘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냥 그녀의 모습이 가자미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비유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 방금 얘기했죠. 가자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나는 맞는 말. 가에 있는 비유적인 표현 어디에 드러나요? 이게 사실은 되게 현대적인 표현이긴 한데 되게 추상적인 걸로 지금법을 좀 쓰기는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옛날같이 늙었다,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고 하니까 요거는 뭐야? 지금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비유적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실질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시는 전국 현재 시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나시는 나와 안 나와? 현재 시제 나옵니다. 적셔준다, 누워있다, 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현장감이 느껴진다, 현실감이 느껴진다. 요거는 연결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와 나의 공통점이 아닌 거지. 자, 다음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요거는 당연히 둘 다 안 나와있죠. 자, 다음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음성상징어 둘 다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A, B를 보자면 A는 여승의 나입니다. B는 이 가재미의 나죠. 자, 그래서 A는 자신과 시적 대상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야, 내가 시적 대상의 삶을 보면서 서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이번 A는 시적 대상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다. 도 아니죠. 그냥 계속 보면서 안타까움,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측은해요. 자, 다음 3번 B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는 아니지. 맞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4번 B 시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적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 어디에 드러납니까? 어디에 드러나? 뭐로 눕는다? 옆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가 누웠더니 내 몸이 어떻게 돼? 적셔준다. 내 몸이 많이 적셔준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이 물기는 누구한테 있는 물기야? 그녀에게 있는 물기야. 맞지?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는 어떤 물속 삶, 그러니까 이 물기가 나한테 전달되는 거잖아. 맞죠?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거 맞죠? 내가 그녀를 위로해 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옆에 누워서 이제 내가 물에 젖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 32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들.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일제히 식민지 수탈로 인해서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당대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자, 이 작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난 지아비를 찾아 금정판을 떠돌다가 어린 딸마저 잃고 여승이 되어버린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지금 요요요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당대의 현실 누구랑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특징이 뭐였어?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재구성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 현재, 과거, 과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설로 따지자면 이제 역순행적 구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자면 여인이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그 옥수수를 팔는 그 여인을 내가 과거에 만난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옥수수를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 그렇죠? 자, 여인이 금전판에 나가서 옥수수를 파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렇지, 생계를 위해서. 누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맞죠?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옥수수를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옥수수를 산 거고. 그렇죠? 그래서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그 다음 봅시다. 2번 섣불같이 나아간 지아비가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남편 잃었어. 가족 공동체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맞죠? 가난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는 거. 딸도 죽었다. 맞죠? 자, 여인의 머리오기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여승이 된 날. 맞죠? 자, 다음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재구성하여 1년에서는 여승이 된 현재를 먼저 보여주고 뒤에 뭘 보여줍니까? 과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맞죠? 2번.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기 뒤에서 맞춘 거 한번 좀 봅시다.